잘 쉬셨죠? 예. 자, 거기 40페이지. 자, 이제 지적 공부 지금 4가지 지적 공부 7가지인데 그거 봤고요. 자,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지적도라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지적도는 그 아까 80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적도는 1914년도에 일본 애들이 만들어놔요. 아까 여러분 그 토지대장을 배웠었죠. 그죠? 그 토지대장에는 이 땅에 지목과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토지대장만 봐가지고는 이 땅의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대장이 어떻게 생긴지 이렇게 그림에 의해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지도를 우리가 무슨 도라고요? 지적도예요. 근데 지적도는 나중에 이 한 장의 크기를 도각선인데 가로 40 이렇게 세로 30cm를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땅의 거리를 이렇게 가로 40, 세로 30cm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에서 올려야 되죠? 축소해서. 이거 우리가 축척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그리면 요 축척이 한 우리나라 한 250만 분의 1로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축척에 이렇게 분수로 돼 있거든요. 그 분수로 돼 있을 때 이렇게 1200분의 1, 거기 보면 지적도 축척이 위에 보면 1200분의 1 이렇게 써 있죠. 있죠? 그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1이 뭐냐면 이게 도면상 거리고요. 밑에 나와 있는 1200이 뭐냐면 땅의 실제 지상 거리예요. 그건 어느 지역의 도면이 축척이 1200분의 1이라는 것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이 1200cm가 줄여서 등록이 돼 있다 그러고요. 그럼 센치로면 잘 안 나타나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100cm가 우리 1m죠. 그죠? 그럼 0 2개 지으면 미터가 되거든요. 그건 어느 지역의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이면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12m 가 줄여서 등록이 됐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D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그 D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적초 축척 그러면서 50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 그 임야도 축척은 거기 안 나오는데 그 임야도 축척은 여러분 그냥 6,000분의 1이라고 쓰면 좋아요. 그 제일 밑에 임야도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임야도라고 써 있죠? 예, 거기 지금 86페이지에는 6,000분의 1인데, 근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게 1200분의 1고, 그러면 임야도의 축척이 그냥 500분의 1 이렇게 볼게요. 자, 500분의, 위에 500분의 1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럼 500분의 1 지역이라는 것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5m가 줄여서 등록이 돼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분의 1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원판을 그대로 올린 거죠. 그죠? 근데 2분의 1로 이렇게 그런 것은 절반을 줄여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모의 숫자가 작은 것을 더 정밀하다 해가지고 이걸 대축적 또는 큰 축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분모의 숫자가 이렇게 큰 것을 정밀하지 못하다 해서 이게 작은 축척 또는 소축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올해 시험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임야도의 축척의 종류가 뭐냐? 임야도는 딱 2가지만 쓰거든요. 3천하고 6천. 그게 정답이에요. 전혀 지적도, 한 4년 전에는 지적도 축척의 종류가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적도 축척의 종류 나중에 7가지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축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500분의 이런 것들이 더 큰 축척인 대축척이라고 이런 것들을 1200분의 이런 것들을 소축척이라는 표현이 쓴다. 그리고 이건 한 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 대장에 있는 땅의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지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잠깐 5페이지 보세요. 그 지적도 부분에 가로 쳐놓고 산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그 지금 지적도에 산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요 산자는 우리 마을에 어디에 등록된 땅일까요? 그래요. 그 D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86페이지 보시면 임야도라고 나오죠. 그죠? 예,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거든요. 자, 임야도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임야 대장을 배웠죠. 그죠? 자, 우리 임야 대장에는 그게 지목이 임야 있었고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임야 대장만 봐가지고 그 땅의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임야 대장의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지도를 무슨 도라고요? 임야도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토지 대장에 있는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래요. 토지 대장에 있는 그림은 반드시 지적도 있지 절대 임야도 있지 않아요. 근데 자, 임야 대장에 있는 그림은 반드시 어디 있어요? 임야도 있지 절대 지적도 있지 않아요. 한 세트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여러분 조금 그 앞에 지적도 하고요. 자, 지적도 볼까요? 85페이지에 그 지적도 있죠. 자, 86페이지에 임야도가 있죠.
지적도와 임야도가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집원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임야도에는? 산자가 붙어 있죠. 거기 산 1임, 산 2임, 산 3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국가가 단순히 이 땅이 지적도에 등록된 땅이냐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적도에는 산자가 붙어 있지 않고 다 임야도에는 다 산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나중에 중요할 것은 임야도에는 산에 있는 모든 토지는 임야도에 있거든요. 그럼 대개 산에는 지목이 임야라는 지목이 많이 있겠지만 산에는 밭도 있고 나중에 댐, 저수지 이런 거 유지라고 하고 또 묘지도 있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야도에는 지목이 임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집원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잠깐 볼까요?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임야일 때만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있다 이러면 X예요. 임야가 아니고 묘지든지 유지든지 전이든지 할 거 없이 집안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산자가 붙어 있지 않고 임자가 붙어 있다 속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어떻게 속에 나오냐면 지금 숫자 앞에 산자인가요? 숫자 뒤에 산자인가요? 숫자 앞에 산자지. 근데 숫자 뒤에 산자다 이렇게 시험이 또 이렇게 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한 세트다. 토지 대장에 있는 그림은 어디에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 있는 땅, 임야대장의 땅의 그림은 어디 있고? 임야도. 자, 그럼 받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89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나오나요? 예.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선 언제 만들어지냐면 1975년도부터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자, 우리 1975년도에 자, 우리 새로 신도시가 생기니까 지금 뭐 삼성 신도시 세종 신도시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럼 이 1975년도 전까지는요. 만약에요. 자, 우리가 지상에서 여러분이 집을 졌는데 이렇게 졌다고 보세요. 옆에 집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싸울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럼 침범한지 아닌지는 이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선 가지고 측량하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도면에는 아까 실제 거리가 등록되어 있어요. 축소해서 올려놨어요. 축소해. 아까 여러분 6,000분의 1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6,000분의 1이라는 적은 실제 땅의 거리가 60m가 도면에는 1cm로 줄여서 등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1975년도 이후로 새로 신도시마다 이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서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금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신도시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전국에 지금 신도시가 생기기 한 15% 정도 보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15%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 보면 이 땅에 이제 개략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마름 먹고 된 것을 부호도라 하고요. 이 꼭지점들이 부호라 하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측량 기준점이 있거든요. 이 측량 기준점부터 Y축, X축을 이렇게 정해놓고 자, Y1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1으로 얼마 떨어졌고 Y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는지 실제 거리값을 X축, Y축에다 이렇게 숫자화해서 등록시켜 놓고 이걸 X축, Y축에다가 등록시켰다 해서 이걸 좌표로 등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나중에 지상에 집 져놓고 서로 이웃 토지와 경계 분쟁이 있을 때는 그 도면에 있는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거리값이 등록되어 있는 이 좌표 가지고 측정해서 경계 면적을 결정하는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이 경계점 등을 좌표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래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래요. 그래서 요 7가지 장부를 토지에 이제 호족부다 그래요. 아까 봤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배운다 그랬죠. 그죠? 그 나중에 요 3장에서는 그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요게 지금 내년에 여러분한테 시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올해 공유지 연명부가 나왔었고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럼 뭐
반드시 같은 지적 공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되게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년에 시험에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요. 여러분 땅에 이 토지의 소재지하고 토지의 지번이 있죠. 그죠? 땅의 소재지와 지번은 제가 아까 봤던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적혀 있어요. 토지 대항에도 있고 도면에도 있고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입주해서 지금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제가 신도시 땅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 하나만 그냥 신도시에 여러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지금 삼성 신도시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자라 해서 이렇게 앞에 부자 나온 거 하고 좌표해가지고 부자인데 이 부자 이름이 나중에 이렇게 왼쪽 이제 고유번호라고 있거든요. 토지의 주민번호인데 강부자가 아니라 무슨 부자가 있다고요? 네, 고부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편하거든요. 그거 하나는 나중에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3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요. 자, 요 7가지 장부를 다시 40페이지로 오볼까요? 자, 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요 7가지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적 공부는 꼭 이제 보시기로 하고 그 밑에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한번 시험에 우리가 뭐 풀로 간다 그러셨죠? 문제 풀로. 20회 때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자, 먼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지적법 이렇게 생각하라겠죠. 그죠?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적법상 법정 지적 공부로만 나열된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조금 전에 아까 7가지 지적 공부를 쭉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그게 해당되는 거. 그럼 좀 전에 아까 토지대항이 있었나요? 임야대항이 있었나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있었나요? 지적도 임야도 있었나요? 그럼 이게 정답이 되네. 무슨 말겠어요? 그럼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뭐 결번대장, 등기부, 색인도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지적 공부를 받고 그 밑에 예, 그 연석지도도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 토지에 여러분 표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연석지도도 밑에. 여러분 지적고 배울 때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의 표시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 땅의 소재지하고 땅의 지번하고 땅의 지목하고 땅의 경계선하고 좌표하고 아까 면적 요 6가지를 토지의 표시다 그래요. 이 6가지를. 그래서 그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토지의 표시사항에 이 땅에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 땅의 주인은 토지의 표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자, 왜 여러분 이 토지의 표시를 기억해냐면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그 면적 바로 밑에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자, 우리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아까 토지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이렇게 표시사항, 무슨 사항? 표시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걸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걸 나중에 신규 등록이고 요게 바뀌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을 다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요게 바뀌면 저게 바뀌니까.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까요? 문제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맞춰보세요. 1번 신규 등록, 2번 분할, 3번 합병, 4번 지목 변경, 5번 소유자 변경. 그렇지.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에요. 왜? 토지 표지상이 아니니까 아까 소유자는.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금 토지에 여러분 그 표시사항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토지 이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그 필지라고 나오죠. 그죠? 예. 필지는 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이렇게 최소 등록 단위를 우리가 필지다 그러잖아요. 그죠? 필지는 뭐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토지 대항에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 그러니까 필지. 이것들은 뭐 어렵지 않고요. 자, 아까 우리 지번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지번은 이렇게, 자, 우리 필지의 지적 공부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등록된 토지에 이렇게 번호들, 이걸 우리가 토지에 뭐라고 한다고요? 지번. 근데 아까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산자. 지금 여기 한자로 돼 있어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어요? 아라비아. 그리고 76년 전까지는 한자 있었어요. 76년 전까지 1, 2, 3 이렇게. 근데 지금 76년도 이후로 다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었고요. 그게 이제 지번이고. 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번 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이요.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읍면이에요? 시군구예요? 동리예요? 동리를 기준으로 지번을 붙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노량진동 오면 노량진동부터 1번부터 쭉 해가지고 끝번 붙여주고 옆에 이제 대방동 이렇게 써 있으면 대방동 땅들은 또 1번부터 이렇게 끝번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지번이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동리, 은평구를 기준으로 아니라 우리 탄현, 우리 여기 은평구 가련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번 부여적은 2번 써먹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번 부여적, 즉 동리가 같아야만이 한 필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동리가 다음에 그건 두 필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목은 자, 우리 토지에 아까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붙인 토지의 종류를 지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총 지목이 28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밭작물 심을 수 있는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전.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해가지고 28가지 잡종지까지 좀 이따 지목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경계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경계를 이어주는 꼭지점. 여기 꼭지점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선의 굴곡점이다 이런 표현선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그 밑에 경계라고 나와 있나요? 자, 우리 경계는 요 경계점 등 이렇게 직선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이제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우리 등록된 요 선들 있죠, 그죠? 요 선들을 우리 지적법에서는 경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경계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면적은 요 경계를 가로세로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예, 면적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적 측량을 통해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의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이 경계선은 우리 지적 공부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경계선이 있어요. 다른 데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토지 대장에 경계선이 등록이 돼 있다 이러면 XX 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그런 걸 이제 배워요. 근데 거꾸로예요, 여러분. 좀 전에 아까 면적이라는 게 있었죠. 자, 면적은 무슨 대장과 무슨 대장에만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면 면적이 있지. 이렇게 도면에 아까 지적도 임야도에 이 땅에 면적이 적혀 있다 이러면 XX.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런 건 나중에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뭐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 3장에서 배울 거.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그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있더라. 근데 이 땅의 경계선은 도면인 지적도 임야도에만 경계선이 적혀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예, 그 좀 전에 여러분 토지 이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문제. 자, 법률의 규정에서 용어 정리로서 토지의 표시에, 아까 토지 표시 기억나시나요?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그럼 뭐가 토지 표시였어요, 여기서? 자, 소유자인가요? 뭐 개별 공시일까요? 경계와 좌표인가요? 요게 정답이죠. 아까 여러분 왼쪽에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40페이지 있었잖아요. 네? 거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 요걸 토지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토지의 표시죠. 아까 소유자나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건 토지 표시가 아니야. 그럼 아까요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땅의 소유자가 바뀌든지 개별 공시지가 매년 바뀌죠. 그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
그렇죠. 않는 거죠.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시험에 물어봐요. 토지 이동의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월 12월 때는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률 용어들 제가. 자, 그러면 거기 토지 이동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신규 등록부터 나오죠. 자, 우리 신규 등록은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바닷가 같은 걸 매립해 가지고 최초로 토지 대항 하나 만드는 것을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 있죠. 그죠? 그 간척 사업 통해서 바다 다 육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런 토지 다 토지 대항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하더라? 신규 등록. 이거는 뭐 어렵진 않네요. 개념. 근데 조금 낯선 개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등록 전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조금 낯선데요. 등록 전환은 어디에 등록된 것을 전환, 옮겨서 등록시킨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여기 있었죠. 아까 우리나라 땅은 둘 중에 하나에서 등록이 됐었죠. 우리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인 땅과 토지대항과 지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들 이렇게 개간사업을 통해서 여기 집 짓고 펜션 짓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땅이 정밀하지 못한 임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지적도로 옮겨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전환이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항과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 전환. 우리가 여러분 등록 전환이 가장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적이 있겠죠? 어딜까요? 신도시부터 저기 평창, 강원도 평창 있죠? 평창 올림픽이 생기기 전에 다 산이었었잖아. 그 평창 올림픽이 생기면서 뭐 호텔을 짓고 펜션 짓고 막 졌죠. 그죠? 그럼 그런 땅들이 다 무슨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전환이 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임야대장과 임야도 땅에 개간 사업을 통해서 집을 줬더니 내가 전원주택 이런 걸 만들었더니 허가받아서 그 땅들이 이렇게 임야도 땅에 지적도로 옮겨가더라. 그걸 우리가 무슨 전환이라 한다? 등록 전환. 그 표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분할은 어렵지 않네요. 그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이겠죠.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합병, 분할의 반대가 합병이죠. 합병은 두 필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그런데요, 나중에 이런 게 합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합병은 여기 지적 측량하지 않는데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측량. 아까 여러분 좀 더 보겠지만 땅을 왜 아까 측량 기자들이 왜 땅을 측량했죠? 토지에 뭐와 뭐를 새로 구하려고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경계와 면적. 그럼 예를 들어서 합병된 토지는 31번 전하고 4번 전 합병을 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도면상의 경계를 이렇게 지어버리고 토지대항에 나와 있던 아까 면적들은 그냥 합산만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럼 합병된 토지들은 새로 경계 면적을 구하려고 측량 기술자들이 와서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막 속에 나와요. 다음 중 합병 대상 토지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아까 신규 등록 이런 거 바닷가 매립하든지 땅을 분할 이런 걸 받아 측량해야 돼. 새로 경계 면적 구해야 되니까. 근데 합병은 측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념도 이렇게 속에 나와요. 뭐라고? 자, 합병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적 측량을 통해서 한 필지로 합해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예요. 측량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문제를 얘기해 주죠. 그죠? 왜? 우리는 뭐 풀러 가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적법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보실까요? 자, 그 밑에 지목 변경은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목 변경이다. 예를 들어 전답에다가 집을 줘버리면 전에서 답에서 대지로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이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지 대항에 이렇게 전에서 대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등록이 돼야만이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들은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 밑에 축척 변경은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밑에 그 지적 측량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아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 땅을 측량하는 이유는 아까 이 측량 기준에 땅을 측량하죠. 그죠?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 좌표 안 배우니까 경계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 잠깐 볼게요. 나중에 아까 토지에 우리 네 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배우죠. 그죠?
그럼 요 지번과 지목은 조사에서 등록하고 경계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측량에서 등록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이제 5장에 측량의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땅 좀 더 보겠지만 요 땅에 여러분 지번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땅의 지목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번 변경과 지목 변경을 할 때도 땅을 측량해야 된다. 이러면 X. 지번과 지목과는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토지의 경계와 면적 새로 구하려고 측량하는 거지. 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측량하지 않는 사유 해가지고 아까 합병도 배웠죠. 그죠? 대표 요 세 가지 잘 기억하면 돼요. 지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이나 합병을 시키는 토지들은 땅을 모아할 필요가 없어. 그래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 경계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런 것들이 지적법의 용어 정의들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들, 그 중에서 여러분 잠깐 그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용어 정의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중요한 용어 정의. 아까 우리 지적 소관청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라고 했어요? 시장군수? 그쵸. 이렇게 기억하죠? 아까 우리 지적 공부 종류 7가지 있었죠.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었고. 자, 아까 토지의 표시사항에서 6가지 있었죠. 그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었고. 자, 이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이동은 이 토지의 표시사항들이 하나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 토지이동이고. 자, 아까 측량은 뭐와 뭐를 새로 구하기 위해서? 경계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자, 지적법상 용어 정리 중에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옳은 거 볼까요? 자, 면적이란 지적공부인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러면 X죠. 왜 X일까요? 아까 면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도면에 있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이 있었지. 아까 도면인 지적도에는 면적이 없었잖아. 근데 지적도에 이렇게 면적이 등록돼 있다.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볼게요. 자, 2번 볼게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시군구다. 이러면 X죠. 아까 지번은 시군구였어요? 동리했어요? 동리이지 시군구가 아니라. 맞죠?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상을 한 필지로 지적 측량을 통해서 합해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죠. 아까 측량하지 않는다. 그죠? 자, 볼게요. 자, 4번에 토지 이동이 있었죠. 그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이건 맞네. 아까 토지 표시상이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5번 볼게요. 신규 등록이라 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빠졌네.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우리 신규 등록에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 전환이에요. 그건 등록 전환 개념이지.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용어 정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제를 속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이념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 47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자, 우리 47페이지에 자, 우리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필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사로 쳐놓고 우리가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된다고 그랬죠. 자, 아까 필지는 의의는 그냥 봤으니까 그냥 넘겨보고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그 뒷페이지에 48쪽에 가로 3번에 보시면 그 필지에 성립 요건 써 있어요. 이 부분이 내년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필지, 이렇게 필지가 있죠. 그죠?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6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 필지로 만들어줘요. 그럼 요게 다르면 두 필지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좀 전에 합병이라는 게 있었나요? 응? 합병은 두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그러면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요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이 합병이 시험이 나올 거라 했는데 올해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한테는 거의 95%는 합병이 나올 거예요. 합병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가져요. 그럼 볼까요? 자, 여러분 6가지. 1번에 보면 소유자 동일의 원칙 써 있죠? 2번에 용도 옆에다가 지목 이렇게 쓰는 건 좋아요. 지목 동일의 원칙. 용도를 지목입니다. 지목. 3번째는 지번 부여지역 동일의 원칙. 4번째는 축척 동일의 원칙. 5번째는 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 6번째는 집안의 물리적 연속의 원칙 써 있어요. 자, 여러분 6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 필지가 되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선 지번 부여 지역이 같이 한 필지를 만들어줘요. 그럼 아까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했어요, 시군구했어요? 그렇죠. 동리가 같이 한 필지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여기 그냥 여기다 볼까요? 여기가 지금 우리 가련동에 있는 토지와 가련동에 있는 토지와 옆에 불광동에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가련동과 불광동의 땅은 한 필지가 될 수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여러분이 가련동의 땅을 가지고 있고 불광동의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건 합병할 수 없어요. 절대 합병이 안 돼요. 무슨 말겠어요? 한 필지 요건은 우리 합병 요건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이제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두 필지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시킬 수 없어. 소유자가 같이 합병할 수 있어요. 내 땅하고 형님 땅을 합병시킬 수 없어. 자,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돼요. 지목이 같은 토지면 한 필지 되지, 이렇게 지목이 전과 답, 지목이 다른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지목이 다른 토지들은, 이게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거든요. 밭과 논은 합병시킬 수 없고요. 자, 네 번째는 도면에 축척이 같아야 돼요. 이쪽은 1200분의 1 축소해서 등록된 토지와 500분의 1로 축소해서 등록된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도 없고 합병할 수도 없고요. 자, 다섯 번째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천, 도로, 구고 등으로 이렇게 끊겨 있는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도 없고 합병시킬 수도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같은 끼리끼리 합병했는데 이 토지는 등기된 토지와 등기가 안 된 토지, 우리나라는 한 100만 필지 정도는 등기가 지금 미등기된 토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도 없고 합병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한 필지 성립 요건 요 부분에 여러분 잠깐 그 페이지 어디를 적어 놓으면 좋으냐면 한번 잠깐 가볼게요. 한 필지 성립 요건의 원칙에 페이지 여러분 116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지금 48페이지 한 필지 성립 요건 있어요? 네? 거기다가 116페이지 적어 놓으면 좋다는 거죠? 116. 자, 여러분 116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네, 116페이지 가로 3번에 합병의 제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써 있죠? 그럼 첫 번째, 아까 지번 부여 지역이 같이 한 필지 되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 합병할 수 있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니은, 디귿,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 쭉 내려다가 미음 보세요. 지족도나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고, 비읍에 합병하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고, 시옷에 합병하는 토지와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들은 합병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건 나중에 여기 6가지 파생 원칙이에요. 조금 더 볼 건데, 그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래서 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48페이지에 봤던 그 가로 3번에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이런 116페이지에 적어 놓으면, 같이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보시고, 49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5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한 필지가 결정되면, 여러분,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죠.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 있죠. 자, 요 31, 13답, 요게 땅이 뭐죠? 지번. 전답, 요게 지목. 이웃토지와 구별된 선이 경계. 경계선을 가로, 세로 곱한 게 면적. 네. 그럼 요 4가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다 배부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뭐 하냐면 내년 10월 달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책을 떼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을 하면 이렇게 한번 듣기보가 쭉 중요한 거 보고 또 1, 2월 달에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한 40% 알고 20%는 객관식이니까 뭐에서 맞히는 거예요? 그래, 찍어서 맞히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10월 29일까지 이 체계 중에서 내가 40% 말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40%. 40% 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씩 하는 거 뭐 우리 나중에 또 지적부 같은 경우는 그게 뭐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근만 하세요. 개근만. 여러분, 개근만 하면 합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개근. 중간에 빠져서 나가지 마시고 절대 빠져나가면 지금 왜냐면 저 대전도 내려가는데 1년 내내 저를 점심을 사준 분이 있어요. 점심을 사준 분인데 공부를 참 잘했는데 지금 합격했는지 연락이 안 오네. 안 된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오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나오다가 교수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난 집에서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7, 8월달 정도. 그럼 한 번씩 띄엄띄엄 이렇게 밥 사주라고 띄엄띄엄 한 번씩. 그런데 그 전날 제가 카톡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가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격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시험 보고 나서 문자가 안 와요. 그럼 지금 제가 가서 안 물어봤는데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직 확진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다가 아까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개근하지 않고 근데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었는데도 개근한 사람 합격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첫 시간에 한 것도 다 까먹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오면 오늘 한 거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요. 안 나요. 6과목이라 이게 그 과목인지도 몰라요. 책도 나중에 엉뚱한 책 가져와요. 이거. 오늘 공시법인데 세법 가져와가지고 맨날 책 빌려요. 여러분, 그 요일 써놓으면 좋아요. 선생님 제 이름 써놓으면 몰라요.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그리고 책에다가 월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럼 이건 월요일날 가져간 책이구나. 이렇게 그게 제일 좋아요. 엉뚱한 거 써놓으면 여러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고 오야 돼. 여기 지금 저기 온 선생님들은 다 강의 다 거의 대부분 사법고시 했고 강의 거의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이 중개사만. 저는 지금 20년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뭘까요? 도사가 돼 있는 거죠. 전문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합격하고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딱 하나라니까. 뭐 하자 우리? 퇴근하자 하고 그거 하면 합격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보세요. 자, 이제 지번 볼게요. 50페이지에. 자, 지번. 자, 우선 지번은 누가 붙여주냐면, 아까 지적소관청이라는 구청에서 붙여줘요. 여기 은평에 있는 땅들은 은평구청장이 다 땅 지번 붙여준다니까? 근데 아까 지번 붙이는 단위 지역이 있었죠. 그죠? 은평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가련동. 그렇죠. 지번 부여 지역이 아까 동리죠. 그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라고? 지번은, 첫 번째 개념 볼까요? 그거 볼까요? 지번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어디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필지마다 순차적으로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말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속에 나왔어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은평구를 기준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붙여준다 이러면 XX 은평구청장이 가련동 기준으로 지번을 붙여준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번 부여죠. 그렇게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시고. 자, 두 번째 쭉 내려오다가 지번의 표기라고 써 있죠. 그죠?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 지번의 표기는,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지번은 거기는 없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동에는 지번이 두 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번이 하고, 그리고 지번은 찾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7번 옆에 8번, 9번 이렇게 연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지번의 표기. 아까 토지양과 지적도에 등록될 때는 한자에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있었죠. 그죠? 근데 아까 여러분이 지적도의 임야도에, 토지대항과 지적도는 아라비아 숫자죠. 그죠? 근데 아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 있었잖아요. 그 숫자 앞에가 뭐가 붙어 있었죠? 그렇죠. 여기 산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요건 줘야 되는데, 지번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지번은 사람의 성명이에요. 토지의 성명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죠. 맞죠? 그럼 지번도 요 성에 해당되는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 있죠. 그죠? 자, 요런 것들 우리가 번번이다 그래요. 무슨 번? 번번. 근데 요 뒤에 있는 부호와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이렇게 앞에 있는 요 숫자로 된 요것들을 번번이라 하고, 뒤에 있는 요 숫자와 부호들이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번이다 그래요. 요거는 성이에요. 성. 번번과 이렇게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볼게요. 번호가 이렇게 하나 있는 지번이 있죠. 그죠? 이걸 단식 지번이라고 그래요. 번호가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이걸 복식 지번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지번에는 이렇게 부번만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도 이름만 있는 게 없죠. 그죠? 꼭 성이 있어야 되지. 그 내용들이 지금 쭉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번 잠깐 읽어보죠. 거기. 자, 1번. 그리고 요거 표현 하나. 요 부호하고 요 숫자를 이렇게, 그 개념들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아까 지번은 번번과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부번. 그리고 이 번번과 부번 사이 연결한 이 마이너스 표시로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를 의라고 있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줄 표시를 그냥 의라고 있는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기 써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볼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또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구별한다.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 부번 사이는 마이너스 표시를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는 의라고 있는다.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분해서 부여하고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번만 가지고 부여할 수는 없다. 그리고 4번은 번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번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한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오른쪽에 지번의 부여 방법에 1번은 안 봐도 되고요. 꼭 동그라미 하면 2번 잠깐 볼까요?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51페이지 쪽 동그라미 2번 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요게예요. 자, 국가에서 우리나라 땅에 지번을 붙여줄 때요, 1번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 지점에 이렇게 북쪽, 남쪽, 동해안, 서해안 있죠. 그죠? 이게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할 것이냐,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할 것이냐, 나라마다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서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나라를 북동기본법인데, 북동기본법은 지번을 한자로 쓸 때 우리 적합한 것이 북동기본법이거든요. 한자 이렇게 내렸으니까. 북서기본법은 1번 정할 때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동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것을 북서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서기본법은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쓸 때 정확하거든요. 우리 아라비아는 행적으로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번이 아까 한자에 써요? 아라비아 숫자에 써요?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대기본 원칙이 북서기본법이에요.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에서 와서 지번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지번은 동별로 붙여줬죠. 그죠? 내가 우리 가련동에 가가지고, 가련동 있잖아요. 가련동에 1번을 찾고 싶다. 그럼 가련동 중앙에 가야 돼요? 가련동 북서쪽에 가야 돼요? 그래요. 가련동 북서쪽에 가야 1번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51페이지에 기출이라고 써 있어요? 기출이 써 있죠? 네, 51페이지 보세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러면 X지. 남동이 아니죠. 그죠?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붙여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속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D페이지에. 자, 지번은 53페이지에 가로 4번.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53페이지에 가로 4번 있어요? 예, 요 부분을 별표를 쳐줘야 돼요. 지금 지번이요.
작년에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왔어요. 매년 나오다가. 그 내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나오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시험에. 그래서 네 가지 있거든요.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번 부여 방법에서 1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 원칙이 있고 예외 있죠? 그 뒷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분할되는 토지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그죠? 자, 밑에 쭉 오다 보면 3번에 합병에 따른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4번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죠. 가려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고 그 5번에 기타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해서 기역, 니은, 딕은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 여러분한테 시험이 거의 나올 거예요.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지적소관청이 예를 들어서 자, 은평구청장이 이렇게 이제 지번을 붙일 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이렇게 크게 첫 번째 볼게요. 우선 우리 신규 등록과 분할은 땅이 여러분 새로 생겨서 늘어나는 필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필지가 늘어나는 거죠. 아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뭐로? 본번과 부번. 그래서 늘어난 토지들은 여러분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붙이는 게? 부번. 본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강1남 또 아들 태어나면 강2남 강3남 그러잖아요. 그죠? 본번을 그냥 있고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뒤에 때려때려. 근데 여러분 이 합병을 시키는 토지와 새로 신도시 만들 때 이렇게 세종 신도시 만들 때 하는 측량을 토지 표시상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한다 해서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데 이건 필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줄어드는 토지들은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뭘 붙인다고요? 본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자, 늘어나는 토지. 신규 등록과 분할은 늘어나는 거니까 뭘 붙이는 게 원칙이고? 부번. 근데 합병과 도시개발 이런 것들은 지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는 뭘 붙인다? 본번. 우선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부번 붙일 자리를 본번 붙인다 하고 본번 붙이는 자리를 부번 붙인다. 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여러분, 우리 신규 등록은 바닷가 매립한 거죠. 그죠? 그럼 간척 사무라면 새로 기존의 지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 지번을 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도에 있는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죠. 그죠? 그럼 지적도에 없던 필지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붙여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 원칙과 예외가 나오는데 우선 그림을 먼저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을에 필수서에는 나중에 이렇게 요약집에 이렇게 그림이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육지고 이렇게 바다 파란색이 된 게 바다나 산인데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북서부 1번에서 쭉 해가지고 끝번이 이렇게 300번의 이런 토지가 지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9번 옆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닷가를 하나 매립했어요. 신규등 했다는 거죠. 그럼 요 땅 지번 새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을의 끝번 다음 번은 끝번이 300번이죠, 그죠? 끝번 다음은 301번은 붙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지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9번 옆에 300이 있으니까. 우리 지번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요 인접도지 지금 번번 있죠. 그죠? 거기다가 꼬리 다린 거 하나 이렇게 9에 1 이게 뭐 붙이는 거다. 아까 뭘 붙인다고요? 부번. 그래서 표현이 나와요.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지번 부여는 인접 토지 번번에다가 뭘 붙인다? 부분을 붙여.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5번 옆에 하나 바닷가를 매립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15에 1 요렇게 붙여주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원칙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신규 등록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있어요? 네? 자,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토지의 지번 원칙 써 있죠. 그죠? 자,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은 우리 마을에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부번. 9에 1 이렇게 쓴다 그 얘기죠.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에 붙여 부덕 예외 있죠. 그죠?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붙인데 자, 우리 마을에 지금 끝번이 최종 본번이 300이죠. 그죠?
다음 순번의 본번이 301이죠. 그죠? 우리 마을의 끝번 다음 번을 쓰는 것은 이제 자유식이라 하는데, 자, 301, 302, 303 이렇게 붙여지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요. 몇 필지? 여러 필지. 여러분, 자, 28번 옆에 바닷가를 하나 매립했는데 우리 새만금을 했다 보세요. 지금 새만금은 한두 필지가 매립돼 있어요? 수천 필지가 매립돼 있어요? 수천 필지가 매립돼 있어요. 그럼 원칙을 인접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면 인접토지는 28번이다. 그죠? 거기에 부분 붙이면 28에 1000 몇 번 막 이렇게 나오잖아. 복잡해지죠. 그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인 301, 302, 303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 바닷가 매립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자, 두 번째는 그게 여러분 그게 동그라미 디귿이죠. 디귿. 디귿 있어요? 대상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고. 이제 기억을 볼 거예요. 자,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 자, 이런 겁니다. 300번 옆에 바닷가를 매립했어요. 그죠? 그럼 원칙을 쓰게 되면 300에 1 쓰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부번 붙이는 것보다 본번 붙이는 게 간편해서 이때는 그냥 301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해 있을 때. 신규 등록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도 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인다. 그렇게 보시고 그게 이제 기억이죠. 기억.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했을 때. 자, 마지막으로 니은은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자, 이쪽에 여러분 인공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그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적당이니까 우리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자, 원칙 접으세요. 자,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이죠. 그죠? 최종 본번에 이게 다음 순번의 본번이죠. 그죠? 본번으로 세 가지 있더라. 신규 등록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고, 신규 등록 토지가 최종 지번에 어떻게 붙어 있을 때? 인접해 되고, 신규 등록 토지가 이미 등록된 어떻게 떨어졌을 때? 그렇지. 멀리. 이해하겠죠. 그죠?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그 뒤에 분할인데, 예. 자, 분할은 조금 쉬었다 할게. 그래 되죠? 예, 조금 쉬었다가.